2012년 12월 24일 세상 모든 가족이 축복을 나누던 크리스마스 이브. 부산의 한 요양병원에서는 소리 없는 추격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기억을 잃어버린 78의 노모 순심 씨가 영하 15도의 혹한 속으로 사라진 것입니다. 그녀가 병원을 나설 때 얇은 환자복 차림의 그녀 품에는 낡아빠진 붉은색 벨벳 보석함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평소 자식들이 손만 대려 해도 불같이 화를 내며 지키던 어머니의 유일한 보물이었습니다. 뒤늦게 병원에 도착한 새, 남매, 장남 정우, 딸 영희, 막내 정민. 그들의 얼굴에는 어머니에 대한 걱정보다 더 짙은 두려움과 탐욕이 서려 있었습니다. 장남은 자신의 성공한 인생의 흠집이 날까 두려웠고, 딸은 잊고 싶었던 과거의 죄책감이 되살아날까 두려웠으며, 사업에 실패한 막내는 어머니가 들고 나간 그 상자 속에 자신을 구원해 줄 금덩어리가 있을 거라 믿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눈보라 속으로 사라진 어머니의 7시간을 쫓는 기록이자 그 붉은 상자 속에 봉인되어 있던 새 자녀의 후회와 어머니의 위대한 용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계바늘을 30년 전으로 돌려봅니다. 부산 자갈치 시장 한 구석, 다라의 생선을 놓고 팔던 순심씨. 남편이 빚보증으로 전 재산을 날리고 세상을 뜬 후 그녀에게 남은 건 빚더미와 울망졸망한 3남매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난하다고 해서 늘 불행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새벽 4시에 얼음물에 손을 담가 생선을 다듬으면서도 저녁이면 남은 생선 중 제일 좋은 놈을 골라 구워주셨습니다. 단칸방 아랫목에 내 식구가 발을 묶고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구마를 나눠 먹던 겨울밤. 엄마는 배 안 고프다. 니들 많이 묵어라. 어머니는 껍질에 붙은 살만 발라 드시면서도 자식들 입에 노란 고구마 속살이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며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 단칸방의 온기는 수치심으로 변해갔습니다. 장남 정우에게 어머니는 지우고 싶은 비린내였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 어머니는 아들이 비를 맞을까봐 우산을 들고 학교 앞을 찾아갔습니다. 행여 냄새가 날까봐 비닐로 옷을 칭칭 감고 말이죠. 하지만 정우는 교문 앞에 서 있는 어머니를 보고는 멈칫했습니다. 친구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야, 어디서 생선 썩은 내 안 나냐? 그 말 한마디에 정우는 우산을 든 어머니를 못 본 척 빗속으로 뛰어가 버렸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우산을 접지도 못한 채 비를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자신의 사랑이 아들에게는 냄새나는 짐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어머니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흠뻑 젖어 돌아온 어머니는 아들에게 왜 아는 척 안 했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비 많이 맞았지. 뜨신 물 데워놨다. 씻거라. 하며 수건을 건네주었을 뿐입니다. 세월이 흘러 장남 정우는 서울의 명문대를 나와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부유한 집안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견례를 앞두고 정우는 어머니에게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번 결혼식 엄마는 좀 빠져주시면 안 될까요? 처가의 엄마는 시골에서 요양 중이라고 말해뒀어요. 시장 통해서 장사한다고 하면 결혼 깨질지도 몰라요. 어머니는 잠시 멍하니 아들을 바라보다가 거친 손을 앞치마에 문지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려. 네 앞길 막으면 안 되지. 내가 몸이 안 좋아서 못 간다고 해라. 걱정 마라. 결혼식 당일 화려한 호텔 예식장 혼주석의 어머니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심 씨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아들의 가장 빛나는 순간을 놓칠 수 없어 첫 차를 타고 서울로 몰려 올라온 것입니다. 식장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혹시나 아들이 볼까봐 먼지 냄새나는 로비 기둥 뒤에 숨어서 까치발로 아들을 훔쳐보았습니다. 식이 끝나고 신랑 신부의 행진이 이어졌습니다.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걸어 나오던 정우는 로비 기둥 뒤쪽에서 낯익은 그림자를 발견하고 멈칫했습니다. 촌스러운 차림에 놓인 어머니였습니다. 순간 어머니와 아들의 눈이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정우의 눈동자가 당황으로 흔들렸습니다.
오지 말랬는데 기어이 여기로. 아들의 눈빛은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그 싸늘한 눈빛을 읽었습니다. 다가가려던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냥 갈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하얀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둥 옆에 세워진 축하 화환의 리본 사이에 그 봉투를 꾹 눌러 꽂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향해 애써 웃어 보이며 입 모양으로 말했습니다. 축하한다. 내 아들 애미는 간다. 어머니가 도망치듯 사라지자 정우는 주변 하객들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혹여나 처가 식구들이 저 촌스러운 노인을 봤을까, 저 봉투를 누가 볼까,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정우는 신부에게 잠시 기다리라 하고는 황급히 기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화환 리본 사이에 꽂힌 그 하얀 봉투를 낚아채듯 움켜쥐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축결혼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그 투박한 글씨가 정우에게는 수치심이었습니다. 그는 홧김에 그 봉투를 구겨서 로비 구석에 있는 쓰레기통 깊숙이 처박아 버렸습니다. 제발 내 인생에서 좀 빠져달라고요. 제발. 아들의 낮은 읊조림은 축복 대신 저주가 되어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정우는 몰랐습니다. 그가 신혼여행을 떠난 뒤 청소부들이 치우기 직전에 쓰레기통을 어머니가 다시 돌아와 눈물로 뒤졌다는 사실을, 그리고 아들이 버린 그 구겨진 봉투를 보물이라도 되는 양 다시 품에 안고 돌아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딸 영희는 늘 오빠와 남동생 사이에서 치인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오빠만 챙기고 막내만 오냐오냐 하고 나는 뭐야? 나는 식모야? 그녀의 마음속엔 서운함이라는 독버섯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15년 전 영희의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 빚더미에 앉았을 때였습니다. 영희는 친정으로 달려와 어머니에게 돈을 요구했습니다. 어머니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쌈짓돈을 꺼내주었지만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성을 잃은 영희의 눈에 어머니 손가락에 끼워진 낡은 옷반지가 들어왔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결혼 예물로 주신 어머니가 평생을 끼고 살았던 유일한 보물이었습니다. 엄마, 이거라도 팔자. 나 당장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반지가 중요해. 영희가 어머니의 손을 잡아채 반지를 빼려 했습니다. 어머니는 이건 안 된다. 네 아버지다. 하며 손을 오므렸습니다. 신랑이 그때 반지가 바닥으로 튕겨나갔고 정 하는 소리와 함께 두 조각으로 깨져버렸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영희는 깨진 반지를 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는 딸이 죽는다는데 반지 쪼가리가 더 중요해. 진짜 지독하다 지독해. 영희는 어머니가 건네준 쌈짓돈만 챙겨서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어머니는 깨진 반지 조각을 주워들고 테이프로 감고 또 감았습니다. 울퉁불퉁하게 붙여진 반지는 다시는 손가락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어머니는 그 못난 반지를 보석함 가장 깊은 곳에 넣었습니다. 딸의 모진 말도 함께 봉인하듯이 말입니다. 막내 정민은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란 서름 때문인지 정민은 밖으로만 돌았습니다. 10년 전 어느 겨울밤 정민은 술집에서 싸움에 휘말려 상대방을 크게 다치게 했습니다. 합의금 3천만 원 당장 갚지 않으면 감옥에 가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길로 시장 상인들을 찾아다니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평생 생선 비린내를 맡으며 모은 전세 보증금을 빼고 사채까지 썼습니다. 경찰서 유치장 앞 피해자 가족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비는 어머니에게 모욕과 멸시가 쏟아졌지만 어머니는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제발 내 아들 한 번만 살려주이소. 제가 다 갚겠습니다. 라는 말을 목이 쉬도록 반복했습니다. 결국 합의가 이루어지던 날 도장을 가져오지 못한 어머니는 자신의 입술을 깨물어 흐르는 피를 엄지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합의서에 붉은 지장을 꾹 눌러 찍었습니다. 유치장에서 나온 정민은 어머니에게 고맙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창피해했습니다. 아, 쪽팔리게 무릎은 왜 꿇어. 엄마가 거지야. 왜 내 길을 죽이고 그래.
정민은 어머니가 쥐어준 피 묻은 합의서 사본을 바닥에 구겨 던지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렸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버린 그 종이를 주워 흙을 털어내고 품에 안았습니다. 아들을 감옥에서 구한 종이이자 아들이 어머니를 버린 증거이기도 했던 그 종이를 말입니다. 그렇게 자식들에게 뜯기고 무시당하고 버림받은 30년의 세월. 어머니의 정신은 서서히 무너져 내렸고 결국 치매가 찾아왔습니다. 기억이 사라진 어머니에게 남은 것은 쓰레기장에서 주워온 낡은 붉은 보석함 하나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상자에 집착했습니다. 자식들이 찾아오면 그 상자를 가슴에 품고 경계했습니다. 자식들은 생각했습니다. 시장통에서 평생 모은 돈을 저기에 숨겨둔 게 분명하다. 우리가 모르는 땅 문서가 있을지도 모른다. 막내는 틈만 나면 상자를 훔치려 했고 장남과 딸은 그런 막내를 감시하느라 어머니 집을 드나들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늙고 병든 어머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어머니의 가슴에 안긴 붉은 상자만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으로 가던 차 안 열쇠를 찾으려는 자식들의 손길을 피해 어머니는 쥐고 있던 열쇠를 차창 밖으로 휙 던져버렸습니다. 죽어도 보여줄 수 없다는 듯 그 비밀 많은 무덤까지 가져가겠다는 듯 말입니다. 다시 2012년 크리스마스 이브 실종 당일 CCTV 속 어머니는 그 붉은 상자를 안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혹한의 추위 속에서 어머니가 향한 곳은 어디였을까요? 경찰이 주변 상가 CCTV를 일일이 확인하고 지나가던 택시의 블랙박스까지 뒤져서 찾아낸 어머니의 동선은 기이했습니다. 어머니는 시장에 들러 생선 가게 앞을 서성였고 편의점에 들러 전자레인지를 가리키며 사정을 했습니다. 배워도 우리 정우 줘야 된다. 따뜻할 때 먹여야 된다. 장남 정우는 그제야 어머니의 목적지를 깨달았습니다. 그곳은 집도 은행도 아니었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어머니를 냄새난다고 쫓아냈던 지금은 재개발로 폐허가 된 옛 고등학교 언덕길이었습니다. 새벽 5시 실종 7시간 만에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무너진 담벼락 및 눈 속에 파묻혀 어머니는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양팔을 교차해 가슴팍에 보석함을 지키고 자신의 체온으로 상자를 데우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달려가 흔들자 어머니의 품에서 상자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툭 하고 빠져나온 검은 비닐봉지. 그 안에는 편의점에서 데우지 못해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고기만두 1인분이 들어있었습니다. 30년 전 졸업식 날 아들에게 전해주지 못했던 그 만두. 치매는 어머니의 모든 기억을 지웠지만 내 새끼 배고프면 안 된다는 그 처절한 본능만은 지우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죽어가는 순간까지도 30년 전 멈춰버린 그날의 숙제를 마치기 위해 이 먼 길을 맨발로 걸어오셨던 겁니다. 어머니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사흘 만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3남매는 유품 정리실에 모였습니다. 그들 앞에는 어머니가 목숨처럼 지켰던 붉은 보석함이 놓여 있었습니다. 막내 아들은 떨리는 손으로 망치를 들어 자물쇠를 부셨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뚜껑이 열렸습니다. 자식들의 눈이 탐욕으로 빛났습니다. 하지만 상자 안에는 돈다발도 금괴도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나온 건 자식들이 어머니에게 남긴 후회의 흔적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장남 정우가 쓰레기통에 버렸던 구겨지고 옷물이 묻은 결혼식 축의금 봉투. 두 번째, 딸 영희가 발로 밟아 깨뜨렸던 테이프로 칭칭 감아놓은 옷반지. 세 번째, 막내 정민이 바닥에 내팽개쳤던 어머니의 피 묻은 지장이 찍힌 합의서. 그리고 맨 밑바닥에서 발견된 낡은 일기장. 글을 몰랐던 어머니가 칠순이 넘어 한글을 배워 힘겹게 써내려간 글들이 있었습니다. 장남은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장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하느님, 다 제 죄입니다. 우리 정우가 나를 모른 척한 건 내가 생선 냄새를 풍겨서입니다. 정우 죄 아닙니다. 우리 영희가 반지를 깬 건
내가 못나서 가난을 물려줬기 때문입니다. 영희 죄 아닙니다. 우리 정민이가 화를 낸 건 애비 없이 자라 서름이 많아서입니다. 이 상자에 든 죄는 다 내가 가지고 갑니다. 내 새끼들은 죄 없습니다. 그냥 사랑만 받고 살게 해주이소. 어머니의 보석함은 보물을 담은 상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이 지옥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 그들의 모든 불효와 상처를 당신 혼자 짊어지고 가려는 속죄의 상자였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치매로 기억을 잃어가는 와중에도 자식들의 허물을 덮기 위해 그 상자를 그토록 필사적으로 끌어안고 계셨던 겁니다. 세 남매는 상자 앞에 엎드려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장남은 오물이 묻은 축의금 봉투를 얼굴에 비비며 딸은 깨진 반지를 가슴에 품고 막내는 피 묻은 합의서를 움켜쥐고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멈춰버린 심장은 다시 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떠난 자리에는 비린내 대신 짙은 사랑의 향기만이 남았습니다. 자식들의 죄를 덮기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태워버린 그 위대하고도 슬픈 어머니의 향기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부모님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계시진 않나요? 부모님은 그 상처조차 보석처럼 품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더 늦기 전에 부모님의 냄새를 그 늙고 거친 손을 한 번만 잡아주세요. 그 상자가 영원히 닫히기 전에 말입니다. 지금까지 가슴을 울리는 실화 사연이었습니다.